안녕하세요. 걸어서 경제 속으로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 울려 퍼진 환호성은 단순한 배당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선언이었죠. 불과 1년 전 그 자리에는 고성과 야유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20만 전자 탈환, 역대급 배당, 세계 최강 기업들이 우리 손을 잡으러 직접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뒤집힌 주총장, 야유에서 환호로. 딱 1년 전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202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영진 물러가라! 책임져라! 고성과 야유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삼성을 응원하던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영현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여는 순간 주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배당을 늘리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1년 만에 야유가 환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다시 넘어섰어요. 이른바 20만 전자 탈환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100만 원을 회복하면서 100만 닉스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반도체 투톱이 동시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겁니다. 주식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 손실 보면서 버텨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잘 버티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드디어 보상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주주 환원,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돈.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투자한 돈이 불어나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삼성전자 주총은 정말 오래 기다려온 선물 같은 자리였습니다. 자, 숫자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 배당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갖고 계시면 1,668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대주는 조금 더 받으시고요. 이게 기본으로 받으시는 배당금이에요. 여기에 추가 배당 1조 3천억 원이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배당에 덤으로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전체 배당 규모가 11조 원이 넘습니다. 11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16조 3천억 원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식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내가 가진 주식이 더 귀해지는 겁니다. 배당도 늘리고 주식 가치도 올리고 주주를 이렇게 챙겨주는 삼성전자의 모습은 솔직히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어요. 그만큼 크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더 기대되는 게 있어요. 바로 특별 배당입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증권사들은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43조 원을 벌었을 때 배당으로 약 25%를 돌려줬으니까 올해 200조 원을 번다면 단순 계산으로 50조 원 규모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회사가 투자도 해야 하고 공장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50조 원을 전부 다 배당으로 주긴 어렵겠죠. 삼성전자가 매년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데만 50조 원 정도를 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주주분들께 돌아오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버티는 것도 실력이라고들 하죠.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께 이제 그 보람을 느끼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삼성의 비밀병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기술 로드맵을 보면서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삼성이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크게 3가지 핵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HBM 선제 양산입니다. HBM이 뭐냐고요? High Bandwidth Memory. 우리말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AI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챗GPT 같은 AI가 빠르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다 이 HBM 덕분이에요. 삼성전자가 이 HBM을 눈치 보지 않고 먼저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언쟁사가 어떻게 하든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먼저 만들어서 먼저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두 번째, 하이브리드 카퍼 본딩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칩들을 서로 연결할 때 아주 작은 볼공 모양의 연결 부품을 중간에 끼워서 붙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 사이에 작은 연결 부품을 끼우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중간 부품이 있으면 높이가 높아지고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거리도 길어지고 열도 더 많이 납니다. 하이브리드 카퍼 본딩은 이 중간 연결 부품을 없애고 칩과 칩을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 레고 블록을 연결, 부품 없이 바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고 전기 신호는 빨라지고 열은 줄어들고 원가도 내려갑니다. 그야말로 일석사조예요. 이 기술을 삼성이 먼저 잡으면 경쟁사들은 진짜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정밀한 기술이라 아직 장비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됐을 정도니까요. 세 번째,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통합 시너지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고요? 반도체 설계는 다른 회사가 하고 실제 생산만 대신 해주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칩을 설계하면 TSMC나 삼성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메모리도 잘 만들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한 곳,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TSMC는 메모리를 안 만들어요. 오직 삼성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HBM4부터는 자사 파운드리 3나노 공정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메모리 부서가 파운드리 부서의 고객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는 대형 내부 고객을 확보하고 메모리는 최첨단 공정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오직 삼성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젠슨 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AI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 환이에요. 그런데 이 젠슨 환이 최근 삼성전자를 향해 직접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AI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우리 삼성전자에 고마움을 표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고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런 회사가 삼성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고맙다고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실감이 나요.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그록이 만드는 특수칩, LPU 언어 처리 전용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세계 최고 기업의 수주를 따낸 거예요. 이건 정말 큰 겁니다. 또 GDDR7이라는 메모리도 있어요. AI 학습이 아니라 추론.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답을 내놓을 때 쓰는 메모리인데 삼성이 이걸 엔비디아에 장기 계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맺어온 관계가 이번에 더 깊어진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분석합니다. 젠슨 황이 TSMC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삼성을 경쟁자로 키워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요. 엔비디아가 삼성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한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니까요. 동맹은 양쪽 다 필요할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됐어요. 이 동맹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는 폭발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 반도체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전 세계가 AI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챗GPT, 각종 AI 비서, AI 검색, AI 번역. 이제 AI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AI가 돌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 AI는 질문하면 답만 해줬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알려줘 하면 시간표를 보여주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요즘 AI는 다릅니다. 질문을 받으면 직접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좌석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대신해줘요.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아파트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공장 건물 올리는 데만 1년, 그 안에 장비 들이는데 6개월, 장비 제대로 돌아가도록 조율하는데 또 6개월, 최소 2년이 걸려요.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새 공장 짓기 시작해도 그 공장에서 반도체가 나오려면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최소 2027년에서 2028년까지 계속된다. 최태원 SK 회장은 한술 더 떠서 웨이퍼 반도체 원재료가 2030년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했어요.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는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지금 단품 메모리 가격이 원래 정상 가격 대비 15배에서 20배까지 치솟았어요. 급하게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도 사고 있는 거죠. 그 비싼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기회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놓칠 리 없겠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한국 기업끼리의 뜨거운 경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대한민국 회사이고 둘 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지금 HBM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60%, 삼성전자가 20%, 마이크론 미국 회사이 20% 정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예요. HBM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엔비디아가 HBM 공급처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거든요. 한 회사에만 의존하면 그 회사가 가격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HBM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점유율이 SK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20% 정도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 치고 올라오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어도 실제 매출과 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총에서 HBM4E라는 차세대 제품을 공개했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서 실물을 선보였습니다. 두 회사 다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세계 1위와 2위가 모두 한국 회사니까요. 이 경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대한민국이 이기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도 있었어요. 미국 주식시장에 ADR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ADR이 뭐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월스트리트의 큰 자금이 SK 하이닉스로 직접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주식 유동성이 높아지면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MD 리사수가 한국을 찾아온 이유. AMD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엔비디아와 함께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예요. 엔비디아에 비해선 아직 한 발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세계 2위의 GPU 회사입니다. 그 AMD의 CEO 리사 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CEO 취임 후 처음으로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리사 수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첫째로 메모리 때문입니다. AMG의 GPU에도 HBM이 들어가요. 사실 삼성전자가 HBM 공급이 어려워 고생하던 작년에 처음으로 삼성 HBM 공급 승인을 내준 곳이 AMD였어요. 삼성 입장에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고마운 파트너죠. 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려는 겁니다. 둘째로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AMG도 TSMC 한 곳에만 생산을 맡기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대안으로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번 만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리사수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만났어요. 네이버는 AI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하기엔 부담이 크거든요. AMD의 칩은 AI 학습보다 추론, 즉 AI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답을 내놓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에요. 네이버 같은 AI 서비스 기업에는 딱 맞는 파트너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세계의 메로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AI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 하이닉스 주가를 결정한다. 앞으로의 전망.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의 실적이에요. 왜 미국 회사 실적을 봐야 하냐고요? 마이크론은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으면 같은 시장에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좋다는 신호가 됩니다. 메모리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마이크론의 최근 분기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입니다. 7조 7천억에서 15조 원으로요. 이걸 삼성전자에 대입해보면요. 삼성전자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1천억이었는데 마이크론처럼 2배가 된다고 가정하면 4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분기 단 3달 만에 40조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도체 업계는 1분기가 1년 중 가장 실적이 안 좋아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는 정말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까지 제시하는 곳도 나왔습니다. 지금 20만 원인 주가가 32만 원이 된다면 60% 상승이에요. 물론 주식이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진 않죠.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는 넘쳐나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오래 믿고 갖고 계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요.